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보궐선거 투표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얼스무당은 투표권 없죠? 네,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경기도민이라 투표 못하죠?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저는 방송 끝나고 가서 할 거예요. 아, 가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방송 끝나서 가서 투표하고 이제 저희 집에 또 애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이제 투표하고 같이 아점을 먹을. 근데 이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음. 얘기를 좀 하십니까? 어디 찍는지 물어보고. 누굴 찍는지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하. 그건 상호 존중을 하면서. 근데 아하. 그러니까 이 시국 토론은 예. 밥 먹고 그러면서 많이 해요. 하고 저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처가 할 때는 항상 막판에 물어보긴 해요. 이번 어디 찍어?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표식은 하긴 하는데 몰라 저 따라 찍어줄지는 몰라도 요거야. 근데 표식만 하고 마는데 저희 처가 그거를 뭐 같이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이제 그 20대의 생각이 많이 궁금하고 네. 또 알고 싶고 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 20대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들 20대가 좀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 다른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여튼 천기 누설은 좀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무슨 스티그마님이 정바형 아이가 있었다니. 아이가 아니고 청년이죠. 아니 무슨 얘기예요? 군대 갔다 온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아니 한 명은 아직 군대에 있고. 군대 있고요. 예. 자, 오늘 투표 날인데 네. 참 조심스러운 뭐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투표 날은 정말 참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말이야. 선거 운동할 게 그렇죠.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큰 결심을 하고 건너뛸까 하다가 네. 또 우리 청천님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어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포인트 차이 압승을 얘기를 하던데 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다 물어봤으니까 물어봤고요. 질문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의미도 없어요. 예. 어차피 뭐 몇 시간 뒤에 결과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좀 더 보면 되는데 뭐. 그래서 뭐 지금 뭔가 맞춤들, 응? 물론 뭐니까 뭐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들 뭐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유불리의 요소를 따져서 선거 결과를 계산하는 건 오늘은 안 하겠고요. 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지나온 과정을 좀 짚었으면 하는데 바로 성찰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 성찰적 관점. 왜냐하면 과거를 제대로 살펴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딱 그 지점에 있다. 딱 그 지점이네. 오늘 선거 결과 내일 이제 오늘 뭐 사실 끝나면 거의 알 수 되겠지만 네. 내일 뭐 확정될 거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민주당 어느 당을 본다는 겁니까? 성찰? 이 당 저 당 나눌 필요 없어요. 다 봐야 됩니까? 두 당 똑같은 면이 좀 있어서 네, 똑같이 성찰을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뭘 성찰합니까? 제가 볼 때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을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만 꼽아라. 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면 저는 주저없이 이걸 꼽을 겁니다. 자기 이거 자기. 그거 아니고 이 사람의 이거 뭐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힘셀프 허셀프 뭐 그렇죠. 그러네요. 예. 자기 자신 자기가 없다. 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뭐 털도사님은 뭐 하여튼 삐딱선의 구름인데 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자기가 없다. 이게 저는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요. 예. 선거라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유권자한테 어필을 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과정이 선거잖아요. 자기를 보이는 거.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두 정당 모두 그러지 못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민주당부터 볼까요? 네. 자, 자기 스스로 디스했잖아요. 뭐 김상조, 임종석 등의 경우. 그렇죠. 저 뭐 이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 여기서 다시 이야기 안 할게요. 네. 다만 환기만 시켜드리겠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부정 내지 자기 분열이 발생을 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갉아먹는 과정이었다. 아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 자기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라는 거죠. 단일화 계기를 통해서 외부의 힘을 끌어왔고 맞습니다. 여권의 자기 디스에 얹혀갔잖아요. 심지어 중심 인물마저 한시적으로 모셔온
용병 아니었습니까? 아, 용병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금방하죠. 쉽게 하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아예 없었다. 아, 자기라는 말 이제 감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올 것 같은데 올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감이 옵니다. 예.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네. 후보의 경우를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 후보 하나하나 보면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자기는 없었죠. 음. 자기 어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어필이 없었다. 다만 상대 공격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흠.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의 거짓말에 집중을 했고 네, 오세훈은 문재인의 실정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어필이 아니라 아하. 그죠? 상대 디스에 집중했었던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없이 했던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네. 말은 맞는. 아, 말이 맞아요. 말이 네, 맞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네. 때 이번 선거는 뭐냐? 텅 빈 선거였다. 음흠. 자기 중심이 비어 있는 음. 텅 빈 선거.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없는 텅 빈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털 도사님께 네. 반론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네네. 어차피 선거라는 게 상대방의 흠결은 곧 나의 강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상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다가 선거라고 하는 게 상대 게임이 절대 평가가 아니라 그렇죠. 상대 이게 평가죠. 뭐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뽑는 건데 그렇죠. 이쪽이 나쁘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 저도 100%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유불리의 관점에서 선거 결과는 계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불리를 규정하는 요인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를 말하는 이유, 지금 상황에서 자기를 말하는 이유, 혹시 뭐 더 큰 그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과정을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네. 앞으로의 어떤 그 내일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선거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뒤에 더 큰 선거 있잖아요.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는 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는 그렇죠. 겁니다. 바로 그것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선의 관점에서 보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하, 대선 관점, 큰 그러니까, 관점에서. 그렇죠. 보선 그 자체에서 보선을 볼 게 아니라 예. 대선의 관점에서 보선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관점 아니냐. 아하. 그래서 대선의 관점에서 보선을 바라본 결과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게 바로 텅 빈 현상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텅 빈 현상. 예. 그러면 자기 중심이 없는, 자기가 없는 이 상황,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지금 보겠다 이 말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 문제인데 자, 그 영향을 짚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갑시다. 네. 자, 민주당 봅시다. 민주당. 자, 자기 정체성을 ඝ아먹는 자기 분열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중구난방이에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정책 기조와 개인 행태 간의 엇박자 났죠. 그렇죠. 이건 뭐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당의 메시지하고 개인의 메시지가 부조화 나왔죠. 아하. 이런 게 연쇄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완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 운동화에서 지금 여기 튀고 저리 튀는. 아하. 자, 여권의 정체성을 퇴색시키는 교란 요인이 연쇄적으로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자기 분열이네요, 이게 완전히. 실시간으로 이게 대응이 되지 못하면서 둔감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대선까지 이어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선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자기 분열, 자기 이완 이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을 봅시다. 네. 자기 정체성을 내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얹혀가기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고상한 표현이 반사이익. 반사이익이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대선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선은 회고성 투표가 아니거든요. 미래 전망,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 우리를 투표죠. 맡겨야 되는 전망 투표죠. 예.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공학적인 전략에 따른 몸집 불리기는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설령 할 수 있겠다. 뭐 야권 재편 얘기가 벌써 나오니까. 네. 근데 그 결과가 국민의힘이 주인공이 돼서 먹는 게 아니라 아하. 국민의힘이 대상이 돼서 먹히는 결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럴 가능성도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죠. 듣고 보니까 자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예, 예. 들어가서 하나로만 뽑아서 제가 말씀드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 콘텐츠. 그게 중요한데요. 이것만 갖고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민주당은 뭐예요? 자기 컨텐츠가 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물이 새는 노후 건물이 되어버렸다는 건데 아하. 그 균열과 누수 현상이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해 버렸다는 거니까 그래 보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대대적인 규모의 컨텐츠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과제에 지금 직면했다. 그 과제가 제시된 게 이번 보궐선거다 이런 그거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민주당 또 알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 상황을 알 겁니다.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 볼까요? 네.
자기 컨텐츠가 없어요. 자체가 없다.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키우지 못하고 빌려온 거잖아요. 아하. 자, 비료는 여권에서 빌려왔고 물은 안철수에게서 빌려온 거예요. 야, 적절합니다. 비료는 반문정서 네. 가지고 오고 네. 물 뿌리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다. 그러니까 네. 자, 이 싹이 부실하면 네. 발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설령 발화가 된다 하더라도 먼저 발화된 존재에게 양지를 뺏겨버려서 광합성을 못해. 그렇죠. 그래서 도태되잖아요. 음흠. 자, 그런 국민의힘을 볼 때는 뭐냐면 백지 상태에서 컨텐츠 모색이 필요한 지금 과제가 도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 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자기가 없다, 자기가 애매하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네. 이중 정리가 가능한 건데 첫째는 없음을 실토당하는 과정이다. 보수는. 없음을 실토당한다. 다른 하나는 그래서 세움을 강제당하는 과정이었다.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네.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된 게 이번 보궐선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문제는 이런 이중 의미를 두 정당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음흠.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대선의 관점에서 지금 보선 마무리 국면에서 또 제기돼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보선 이후 또 대선 시작, 레이스 시작. 네. 지금이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네요. 당근이죠. 네. 그런데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 게 이 음흠. 없음의 주역과 세움의 주역이 보선 이후에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아, 없음을 실토당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냐면 세워야 할 사람이 달라진다. 자기 정체성이 낡아버렸던 자기 정체성이 아하. 없든 그것의 그 책임은 현 지도부에 귀속되는 문제지만 그건 맞죠.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은 대권 주자가 이끌어가야 되는 문제죠. 아하. 현실적으로.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불일치 현상인데 이 없음의 어떤 주체와 세움의 주체가 불일치되는 이게 네. 양극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양극의 가능성이냐? 질서 있는 혁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파멸적인 분란으로 가느냐. 이야, 맞네요. 이 두 가능성 가운데 어느 가능성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서의 명암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무 하여튼 분석 대단하세요. 없음하고 세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가면 질서 있는 혁신이 되고. 되고 이게 무너지면 예. 파멸적인 분란. 와, 말 참 잘 만드십니다. 근데 맞잖아, 맞네요. 맞잖아.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잖아요. 좋습니다. 질서 있는 혁신, 파멸적인 분란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달리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예. 또 두 정당이 다른데 이번에 국민의힘부터 한번 봅시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네. 없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왜 중차대한 문제냐면 자, 탄핵에 몇 년간 지속되었던 탄핵의 여파를 끝내고 새로운 보수를 세우냐 마느냐. 네. 이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반문재인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전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죠.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존하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 가운데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눈 씻고 쳐다봐도 안 보인다라는. 자, 보수를 세우고 또 반문재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 그렇죠.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눈에 안 띕니다. 유승민, 오세훈, 뭐 원희룡. 예. 보이지가 않는데 약간 약해요. 굳이 찾자면 외부에 있는 윤석열 딱 이 한 사람뿐이겠죠. 윤석열은 좀 근데- 비슷하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거 본격적인 얘기를 또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실체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네. 국민 일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윤석열은 정의와 공정의 컨텐츠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게 지지자들은요. 나오고 있는 네. 건데 그래서 윤석열에게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는 건데 음흠. 한번 그럼 윤석열의 동태를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가 출마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공백 현상이 구조화되어 버려요. 그죠? 최악이 됩니다. 출마를 많이 안 이렇게 되면 한다면. 뭐냐면 파멸적 분란을 넘어서 네. 파멸적 공백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분란도 아니에요. 아예 없어지니까. 그렇지. 텅 빈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공 상태, 공백 상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를 하고 네. 국민의힘과 힘을 합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도 그건 있겠죠. 질서 있는 혁신이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일방적인 접수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워낙 위에 있다고 보니까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상황이 될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먹는 게 아니라 먹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고요. 아하, 이해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 민주당 한번 이야기해 자, 볼까요? 민주당.
자기 정체 낡아버린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세우는 과정은 바꿔야 됩니다 좀. 밖에서 누군가가 국민의힘은 밖에 있는 윤석열을 지금 주목을 하는 거지만 네. 민주당 그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부수는 작업이 아니라 안에서 뚫고 나오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일종의 껍질 깨기야. 껍질 깨고. 그렇죠. 어허. 자, 껍질 깨기의 방법이 뭡니까? 사자성어로 줄탁동치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위에서는 쪼아주고 그렇죠. 안에서는 또 나갈라 하고. 여기 줄이라고 하는 게 병아리가 안에서 그 껍질 안에서 그러니까 줄 소리를 내면서 쫀다라는 거고. 쪽쪽쪽쪽쪽 탁은 뭐냐면 어미닭이 밖에서 탁탁탁 친다라는 거죠. 쪼아대고. 그래서 이게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껍질 깨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병아리가 대권 주자라면 어미닭은 누구냐면 당 지도부와 당의 근간이 되는 당원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이나 당 지도부를 말할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보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관건인데 아하. 자 이게 동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껍질이 여러 개의 파편이 되어버려서 아하. 병아리에 몸을 찌를 수도 있다. 이거는 파멸적 분란이라고 우리 머틀도사가 바로 그거죠. 그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결국은 줄탁동시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질서 있는 혁신으로 예. 가느냐 파멸적인 분란으로 가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거다. 네, 상당히 뭐 어려울 듯하면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좋은 어찌 보면 이건 내용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면 청기 누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 보선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네.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실 저도 궁금한데 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게요. 보선의 결과가 지금까지 말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바로 이끌지는 않아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선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 네. 그러니까 보선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건데 아하.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냉정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하. 바로 이게 새롭게 정체성을 세우는 그 작업, 과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예. 근데 종합예술의 최고봉이 선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네.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요인들의 종합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가중치를 둬서 선거 결과를 해석해 버리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찰은 잘못된 전망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보선 결과가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죠. 어쨌든 간에 잘된 성찰이 그 대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바로 그 점이죠. 좋다. 그렇다면 또 오늘 당 다 분석을 국힘 뭐 민주당 다 해주시니까 당대로 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찰의 포인트도 네. 두 당이 제곱되면 좀 다른데 조금 달라 보여요. 국민의힘은 예. 선거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인물들의 공과 과에 대한 질서 있는 평가와 정리가 아마 과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기면 이긴 대로 승리 지분을 놓고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것을 세움의 어떤 참여 지분으로 연결하려고 할 것이죠. 네. 정반대로 지면 진 대로 책임의 지분을 놓고 서로 적다고 다툼할 가능성이 있는 다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민주당은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요인들의 명과 암에 대한 질서 있는 평가와 정리가 중요한데 네. 국민의힘은 인물이라면 민주당은 요인인데 그렇죠. 지면 진 대로 여러 요인들의 가중치 설정을 놓고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세움의 기초 작업으로 연결되겠죠. 네. 정반대로 이기면 이긴 대로 평가절하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놓고 또 논란을 벌일 그럴 것이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평가와 정리가 얼마나 질서 있게 이루어지느냐.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가중치를 두어버리면 결과의 왜곡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결과의 왜곡은 뭘로 가냐면 처방의 왜곡으로 나온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상황 와 말씀을 주셨네요.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성찰이 돼야 되는데 네. 자기 이익 그게 고의든 가실이든 예. 한쪽에 가중치를 많이 줘서 뭐 국민의힘 같으면 뭐 지분을 승리 때 더 받고 패배 때 적게 받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요인을 잘못 평가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대선 레이스의 자기 부분 시작부터 세움도 잘못된 거고 파멸적 분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말씀 주신 거네요. 굳이 그러니까 좀 약간 기계적으로 다시 한번 네. 확인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복합 인물들의 어떤 작용 결과였고요. 선거 결과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단일 대오는 유지가 됐다고 계속 생각해요. 유지가 됐었죠. 중요한 것은 대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합 요인들에 의한 네. 복합 요인들에 의한 어떤 그 작용의 결과가 선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어떤 인물의 지분이냐 음흠. 내지 요인의 가중치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두 당의 어떤 평가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평가를 한다면 사실은 질서가 확립되는 게 보일 건데 질서 있는 혁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는 좀 나게 평가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개입됨으로써 뭔가 파멸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야, 오늘 선거 얘기는 안 하는데 선거 얘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선거 얘기를 좀 하기 부담스러운 게 당일날이기 때문에 뭔가 어느 쪽 얘기했다가는 부담스럽고 어쨌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글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 NJY님이 예. 저 종배 형님, 지훈 형님 오늘은 살살 하셔도 됩니다라고. 사실 세게 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세게 저희가 한 적은 항상 살살 힘 빼고 네. 했는데 왜 이러실까? 자, 오 그래요? 현님이 중요한 제가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오, 아들만 있으신가? 사돈 맺으시다. 예, 딸만 있으신가요? 햇님? 그러니까요. 저 아들만 둘인데. 네, 딸만 네. 있으시면 충분히 네.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이에요. 아직까지 좀 힘들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당신 또한 선거에 이기면 그 턱을 어디까지 받을지라고 글을 주세요. 이 말도 이게 결국은 파멸적 분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미리다님이 네. 사전 투표했어요라고 보내주시면서 내 투표에 내가 책임진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좋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 오케이님 윤석열 두고 안철수, 김종인 줄다리기 하겠네. 오늘 방송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요. 네. 잔디 인형님 윤석열 총장 근데 장모 투기는 정당하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뭐 앞으로 이제 논란이 될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아직까지는 뭐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GET라고 읽어야 됩니까? get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아무튼 GET. 김앤박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번에 정치하자 평론만 하지 말고 이 평론 자체도 정치행위 정치죠. 아니에요? 이것도 정치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나? 정치 중에 아마 좁은 의미의 정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거에 출마하라고. 네. 출마할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그 제자리가 어딘지를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좀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저도 딱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고 또 뭐 변호사 일하고 좀 정치 뭐 얘기는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안을 몇 번 예. 아주 작게 적게.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할 또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무슨 현명의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요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장방울 곰님 이번에 민주당 되면 정말 민주당 정신 차릴까요?라고. 그것도 성찰의 과정입니다. 정신 차릴지 안 차릴지. 오늘의 결론을 정수기님이 보내주신 그렇죠.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가 힘이 되고 승리합니다. 어떤 걸 지지하든지 투표를 하게 되면 승리를 할 수 있다. 자, 수요일은 오늘 새로운 코너가 그렇습니다. 준비됐죠. 야, 이제 청기누설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재밌는 저희가 또 하나의 코너를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사실은 요 코너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요? 법률 코너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는 거 보고 뭐 하면 저 김태현 변호사하고 지금 조상호 변호사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제가 나을 건데. 그래요? 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나 처음 봤어. 아니요, 농담이고 두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민주당 또 국민의힘 뭐 어떻게 진보하고 보수를 대변하는 또 법률 관련돼서는 뭐 최고의 입당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법 농단이죠? 사법 농단이 아니라 논담. 제목 잘 졌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수요일 청기누설 이후에는 사법 논담 코너가 있으니까요. 네. 요거까지 알겠습니다. 꼭 좀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박준 변호사 인사 나누고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